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디지스 공학전문대학원 첨단기술공학과 지난 2월까지 출범하기 직전까지 학과장을 했던 김동명입니다. 네. 네. 오늘 학과장님이 계신데 학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다음부터 하고, 오늘은 제가 이전에 해왔던 그것들 참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바쁘신데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구미시에서 재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 지원해 주시는 그 구미시에서 과장님 모시고 팀장님 모셔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26년 봄학기 신입생 모집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이전에 비해서 우리 재직자들 위해서 변동된 내용들이 있어서 먼저 표지에 조금 그 강조해서 제가 먼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관련되는 거나 그 다음에 강의 진행하는 요일에 관련되는 것, 그게 좀 가장 그 핵심적으로 변동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미 재직자들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초기 출범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처음부터 반영되지 못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과정 중에 있고, 최대한 구미시에 있는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고 또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잘 할 수 있게 맞춰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그 원이 그 편리하게가 아니고 구미시에 있는 재직기업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궁극적으로는 구미시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력 확보나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전 연습을 해도요. 그래서 이 설명의 순서는 먼저 그 디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 그 대구에 있는 본원에 그 비해서 구미까지 온 이유나 이런 것들을 잠깐 설명드리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구미 캠퍼스가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든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우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과를 통해서 구미시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구미 캠퍼스에서 신입생 모집하는 과정을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은 본원은 대구 현풍에 있습니다. 달성군 현풍에. 그래서 저희 여기서 이제 운전하는 거리로 따지면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들도 본원에서 여기까지 와서 강의하고 돌아가는 상황이고, 또 이제 우리 행정 담당하신 선생님들하고 학과장님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마다 대구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출근해서 오는 그런 그 근무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에서 여기 공간을 잘 마련해 주시고 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구미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 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스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4대 과기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조금 출범이 늦어서 아마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아직은 잘 그 저희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술적 우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연구본부로 출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본부가 설립되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올해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되지 않은 아주 청년 같은 발전을 한참 하고 있는, 또 발전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 또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결과들도 그 전국에 있는 4대 과기원하고 견줄 바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연구본부로 출범해서 다른 과기원들과 달리 연구가 중심이 되는 그 트랙이 그 구성원들이 있고, 그래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고요. 또 다른 이제 저희가 설립되고 나서 7년 정도 후에
이제 학위 과정이 설립됐는데, 학위 과정에 있는 교수님들도 아주 훌륭하셔서 여기 이제 지표를 보시면은 24년 자료를 저희가 여기다 써놨는데, 신흥대학 평가라든지 아시아대학 평가, 그 다음에 QS의 세계대학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능력, 그 결과를 인정받고 있고요. 또 이제 대학원 중심인데, 대학원 학생들은 전부 전액 장학생으로 진행되는데, 이제 여기는 그 구미에 저희가 이제 온 우리 공학전문대학원은 고과정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여기 구미시에 맞는 재직자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해서 그 과학기술부에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오히려 공학전문대학원은 구미시, 경북도,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의 세 군데에서 그 지원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무 중심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 공학전문대학원 첨단기술과 캠퍼스에 대해서 그 추진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출범이 올 3월이 첫 입학생을 맞아서 지금 두 번째 학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립 과정이 구미시의 시장님이나 또 경상북도 도지사님, 그리고 우리 총장님 세 분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제 구미가 지금도 뭐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산업단지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라서 조금 그 제약이 있는 것, 제약이라기보다는 수도권에 비해서 조금은 불편해하는 그 젊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수 인력을 초기에 확보하든가 또 인력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잘 훈련됐다고 느낄 정도가 되면 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뭔가 혁신을 한다든가 또 그 창의적인 아이템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걸 해결하고자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을 돕는 과정이고,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 또 잘 훈련시켜서 장기적으로 잘 활용하는 과정도 되고, 또 그 재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디지털을 통해서 잘 업그레이드,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이력이 업그레이드 돼서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그 경력을 인정받고 보수를 받고 또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미에 온 과정이, 저희 본원에는 원래 이런 그 등록금을 그 내든지 또 지역에 직접 가는 프로그램은 요 과정, 공학전문대학원 과정이 처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그 시행하는 과정도 한 학년이 다 졸업할 때까지를 한번 운영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그 어려움도 있고 또 어쩌면 시행착오 같은 것들도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최소화하려고 학과장님도 본부랑 열심히 그 상의도 하고 또 시랑도 협의를 많이 하고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좀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 그 구미시에서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하는 게 아직은 조금 그 덜 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요 넘어오기 전에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한데 여기서 같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디지스트는 연구본부, 대학원에 있는 학사본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구미시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이나 실용적인 인력 양성에는 가장 적합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원래 잘 알고 계신 카이스트가 있고, 광주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 저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울산에 울산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개 중에서 연구본부하고 학사본부 형태로 이원화된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원화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장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미시에서 인력 확보도 그렇고 또 인력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이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인력이 수급되거나 숙련된 인력이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기업 혁신하는 거에는 좀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돕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말씀드린 대로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이 부족한 것,
그다음에 기존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그 회사들이 경쟁력 있는 독자적인 아이템을 확보하거나 그걸 혁신 기술로 삼아서 대기업에 그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청만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독자 기술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줘서 지역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지역도 활성화되고 인구 유입도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그 경상북도 구미 지역이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1학기에 개원을 했고요. 그래서 모집 정원은 20명인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돕고 인력 확보를 돕고, 장기적으로는 그 확보된 인력이 또 잘 교육받아서 회사에 기여하는 것을 염두에 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가 모토로 하는 것은 기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고급 공학 인재 양성이 저희 공학전문대학원 첨단기술공학과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전이자 목표. 그래서 일단 그 학생을 파견하는 기업하고, 그 다음에 그 파견되는 학생 모두가 우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석사 과정을 통해서 팀 티칭 오픈 커리큘럼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난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당장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팀 티칭이나 뭐 이런 종합적인 사고력을 갖춰서 문제 해결하는 게 좀 더 조리 있게 접근하거나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본부에 한 박사 학위를 가지신 전문 연구자들이 한 70명 가량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학사본부 쪽에 교수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그런 분들이 한 150명, 지금 200명이라고 썼는데 조금 인원 변동은 이제 저희가 수시 채용이기도 해서 또 조금 변동은 있는데 한 200여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그 보강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AI 쪽이나 로봇이나 뭐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그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학사부의 교원들, 그다음에 연구본부에 있는 그 전문 연구원들이 그 공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 티칭의 형태로 강의가 진행되는데, 팀 티칭이라 하면 한 교과목을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가르치는 그런 건데, 그 의도는 회사에 있는 난제들이 한 가지 분야에서만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참여해서 해결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팀 티칭이 되다 보니까 또 깊숙하게 공부를 하고 싶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 팀 티칭에 참여하는 교원의 수를 조금 조정도 하고 그 참여하는 학생들이 좀 더 그 심도 있는 교육이나 또 문제 해결하는 데 능력을 좀 더 갖출 수 있는 형태로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과목 구성 및 프로젝트 수행인데요. 요거는 여기서 설명을 크게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키워드가 팀 티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오픈 커리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 커리큘럼은 저희가 이제 공학전문대학원으로 되어 있지만 또 일반 대학원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학생이 원하면 본원에 가서 직접 들을 수도 있게 돼 있고, 그 학점을 다 인정받게 돼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하는 교과목, 심도 있는 교과목을 듣고 싶으면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가 되면 매 방학 때마다 공학 리더십 캠프라 그래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 캠프도 있고요. 또 해외로 나가는 붓캠프 형태의 리더십 캠프도 있고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입과한 학생들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파견된 경우에는 그야말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만능으로 해야 되는 상황도 없잖아 있어서 교육 과정이 곧 회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커리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기부터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지도 교수님을 선정하고 또 회사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프로젝트화해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 곧 교육 과정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1학기에 입학한 학생들은 지도 교수가 정해지고 프로젝트가 지금 주제도 정해져서 지금 수행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학기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난제 해결 프로젝트 주제를 여기다 적어 놨는데요. 혹시라도 이 중에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되든 또는 독창적인 기술이 되든 이런 것들이 조금 노출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제가 별표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냥 키워드 정도만 보시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계 전자, 소재, 섬유, AI,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기계 자동화나 공장 자동화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AI를 활용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학전문대학원이 기대하는 효과는 아까도 이제 중간중간에 다 말씀드린 걸 다시 요약하는 형태인데요. 고급 공학 전문인재 양성과 지속적 인력 수급 확보, 이것이 첫 번째고요. 특히나 이제 중견 대기업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어서 대체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직자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은 학위 과정이 아닌 경우가 좀 더 많고, 학위 과정을 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퇴근 후에도 강의를 와서 듣고, 우리 구미에서 거리도 멀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과정에 들어오시면은 본인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든지 또 이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으로 써서 공적으로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과정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기업에는, 파견하는 기업 또는 재직하는 기업에는 현장의 문제를 직접 우리 디지털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 다음에 전문 연구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과정 중에는 하다 보면 전문가를 찾지 못해서 산학협력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하고 연결이 돼서 과제로 발전이 되면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 산학협력의 형태로 확장되기도 기대하고, 또 이미 입학한 학생들 중에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회사들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저희 과정을 통해서 우수 인력도 확보되고 또 기술 혁신에 관련되는 전문 지식도 활용해서 구미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공학 전문 석사 과정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몇 가지 이제 강조할 것도 있고 또 미리 착오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해서 여기 공학 전문 석사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학원 공학 전문 석사는 대학원 과정이고요. 이제 대학원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대학원이 있고 특수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대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대학원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석사, 박사가 설치될 수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공학 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산업기술대학원 또는 산업대학원이라고 하는 야간에 운영되는 그런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석사 과정만 설치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원래. 근데 저희는 이제 공학 전문 석사 과정이라고 하는데, 전문 석사 또는 전문 박사는 어떤 과정인가 하면 실무가 중심이 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원하고 같이 석사, 박사가 다 설치될 수 있고 배출될 수 있는 기능인데, 일반 대학원은 이론적인 거나 창의적인 논문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기 비해서 전문 석사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실무가 조금 더 강조돼서 필요하면 창의적인 논문을 쓰는 걸로 졸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기업 현장에 있는 문제를 프로젝트화해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도 쓸 수 있어서 그 전문이 들어가니까 조금 다른 마치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실무가 중심이 되는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재직하던 대학도 디자인하고 자동차가 유명한데 거기 디자인과 자동차는 모두 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공학 전문대학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 저희도 디지트에서 개설하는 공학 전문대학원은 그야말로 이제 산업체들, 재직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실무 중심이 강조되는 공학 전문 석사 과정인데 이것도 기업들의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교과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과정. 그래서 논문으로 쓰다 보면 이제 특허 출원해서 지식재산권 확보나 이런 걸로 해도 도움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중요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 형태로 진행을 하면 그 논문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라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둔 기업 맞춤형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학기제의 공학 전문 석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수학점은 총 33학점인데 교과 학점이 15학점, 연구 프로젝트 학점이 15학점, 세미나 학점이 3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 학점 15학점은 한 학기에 두 강좌를 들으면 6학점씩 들을 수 있고 이제 두 학기는 첫 학기, 두 번째 학기는 6학점씩 듣고 세 번째 학기에 한 과목을 들으면 15학점이 채워지고요. 그다음에 연구 프로젝트 학점은 이제 2학기에 지도교수가 프로젝트 지도교수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매 학기 5학점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5학점씩 두 번째 학기, 세 번째 학기, 네 번째 학기 졸업하는 학기까지 해서 세 학기를 하면 5학점씩 하면 15학점이 되니까 자동으로 채워지고 그다음에 방학 때 이제 리더십 캠프라는 것을 통해서 채워지는 학점이 3학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재직 중에 크게 어려움 없이 학위를 이수할 수 있는 형태이고 또 저희도 최대한 재직자들이 어렵지 않게 학위를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급 장려금으로 등록금이 최대 50% 지급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저는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한 편에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등록금은 가능하면 적었으면 좋겠고 장학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또 구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재직자들 또 기업들한테도 등록금이 비싼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등록금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무래도 기업들이 등록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근래 이제 구미시랑 협의도 이루어지고 저희 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해서 확정되리라고 믿는데 최종적으로는 실질 등록금이 300 정도가 되도록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실질 등록금이 500인 셈이었는데 500도 중소기업들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장학금 형태는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에 학기가 끝난 다음에 장학금 형태로 지급을 해서 초기에는 어쨌든 등록금으로 금액이 조금 큰 편에 해당해서 중소기업들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래서 구미시랑 협의도 이루어지고 저희 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여기 활성화하는 거에 가장 목적이 있고 인력들 잘 교육시키는 게 목적이라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그 학기당 3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추진 중이라고 쓴 이유는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다 보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좀 그 부담도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놨는데 저희 뭐 다 될 거라고 믿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2학기 두 번째 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지도 교수님이 정해져서 프로젝트가 곧 졸업 논문이 되도록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필요한 그 실습 경비들, 실험 실습 소요되는 재료비, 그다음에 분석 장비 사용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기본적으로 여기 구미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지도에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그 구미 캠퍼스의 지도 교수님이 강의를 오시거나 여기 오셔서 하는 일도 가능하고 또 본원에 가서 학생이 가서 본원의 시설을 활용할 겸 해서 본원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가서 상황을 봐야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이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지도하는 형태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여기 구미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일, 보는, 그다음 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거는 서로 지도 교수님이랑 상의해서 하시면 되고 횟수나 뭐 시간도 지도 교수님이랑 상의가 이루어지면 뭐 충분히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도 이번 첫 학기, 두 번째 학기는 저희가 재직자 중심으로 강의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분야가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첫 번째 강의, 그 다음에 4시부터 7시까지 두 번째 강의에서 목요일날만 진행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늦추고 싶어도 저희 교수님들이 그 현풍에서 와서 강의를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비가 오거나 또 뭐 눈이 오거나 기후가 뭐 안 좋거나 또 이제 요즘에는 벌써 깜깜해져서 저희가 퇴근이 6시인데 6시에 나서면 깜깜할 때 이제 현풍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강의를 오셔서 3시간을 연강으로 하고 가시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피곤한 상황이기도 해서 무작정 뒤로 강의 시간을 미루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기를 1일 트랙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시부터 5시로 옮기고 5시에서 8시까지 두 번째 강의가 이루어지는 이제 1일 강의 트랙이 있고요. 또 2일 트랙은 수요일 날 저희가 강의를 이제 하나 개선한 형태로 변형을 해서 수요일 5시부터 8시, 그다음 목요일 5시부터 8시 하면 퇴근을 조금 일찍 해서 유연근무제로 해서 아침에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고 조금 일찍 퇴근하시면 그러면 그 5시부터 8시 강의 수목을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재직자들의 상황을 반영하고 기업들의 상황을 반영해서 제가 이렇게 그 강의 진행을 두 가지 트랙으로 다음 학기에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그 전공 입장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기업체 저는 전공이 반도체인데요. 기업체에 강의를 가면 이제 실제 문제를 들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조금만 분야가 다른 분이 있으면 금방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서 제가 갔을 때 저한테 들고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본인이 맡고 있는 일이 본인이 가진 전공 지식만 가지고 해결하는 일들이 조금 더 편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런 조언을 받는 게 어려우니까 저희 디지스트가 와서 강의를 할 때 팀티칭으로 강의하면 어느 분야 교수님이 어떤 걸 담당하고 있고 또 꼭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도 저희한테 요청하면 그 매칭 시켜주는 일도 하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에 전문화된 교수님들, 연구 하시는 분들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는 학생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또 우리 학과에 개설된 강의가 아니고도 원하기만 하면 본원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과기원들하고 달리 저희 디지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본부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현장 문제를 많이 다룬 분들이라서 다른 과기원들에 비하면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그 첨단기술공학과에 입학을 하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들, 뭐 장비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전문을 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되는 것은 저희 디지스트의 그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융합 그 연구센터가 있어서 거기는 모든 공정을 다 직접 해볼 수 있든지 또 의뢰해서 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전문 연구진들, 기술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고 거기에 있는 분석 장비들도 잘 활용하시면 작은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갖추지 못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그 제때에 적기에 또 전문가들 통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작은 기업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 지원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활용하는 것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인원도 적고 또 전문적으로 그 과제 제안서 쓰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에 들어와서 그런 인연이 되면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저희 그 디지털랑 맺은 인연도 있어서 최대한 그런 과정에도 잘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과제 제안서를 쓰거나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도 제가 참여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입학하는 유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마 뭐 어떤 그냥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학을 어떤 과를 졸업했든 또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거든 그 재직자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유형 1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학부 전공하고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전문가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형은 학부는 기계공학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것은 전기전자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업무인 경우에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지금 현재 담당하는 업무를 보완해주면, 거기에 전문 지식을 보완해주면 훨씬 더 현장 문제 해결하는 거나 회사의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과정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유형 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유형 3은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기업들은 인력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기획이나 이런 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거꾸로 공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획이나 이런 걸 해서 경영 쪽에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들어와서 전문화하는 과정이나 심화하는 과정을 쓰실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유형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건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하시면은 저희가 회사로 가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여기 오셔서 설명을 들으셔도 되고 또 전화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뒷부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구미 캠퍼스의 공간을 저희가 여기다 정리해 놨는데요. 지금 잘 활용하고 있고, 구미에 저희가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이게 우리 공전원이 활성화되면 구미시에서도 또 다른 공간들도 활용하실 수 있게 염두에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미리 말씀드리면은 구미시에서 확보한 금액이 경북도에서 일부 매칭이 들어와서 1년에 10억씩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응하는 과기정통부에서 대응되는 자금이 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으로 구미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구미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를 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기여하겠다고 왔으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우리 교육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거 활용하시면, 금액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지원이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지자체에서 제한된 예산에서. 그래서 구미는 그런 능력이 되는 지자체라서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에 들어와서 교육을 해서 인력이 전문화되고 또 지속적으로 그 인력이 회사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의도한 것이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거나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 혁신을 하거나 또 그 과정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 노하우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여기다 잠깐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하고 이제 인연이 맺어지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연구소도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활성화되기 전이라서 저희가 의도한 것은 그 연구소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의 국가 R&D 과제 수주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거나 과제 제안서를 쓰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올 3월에 있었던 그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프로젝트 석박사 양성사업 과정이라는 것을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저희하고 비슷한데
저희 것을 벤치마킹 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제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정부에서 기업당 지원 금액이 2억이 넘고요. 거기에 좀 일부 매칭이 기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제안서 쓰는 과정이나 또는 그 매칭해야 되는 과정조차도 작은 기업들은 부담이 돼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하 과장님도 수고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 그 교수님들도 수고하셔서 5개 정도를 끝까지 가도록 막 달려갔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다음 기회에 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제 이유는 사전에 R&D를 기획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나, 또 그 연구 인력들이 최소한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랬어서, 저희 과정을 통해서 인력이 양성되든지, 또 저희한테 그 교육 과정에 들어오면서 입사가 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도 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꼭 이런 그 R&D의 그 이제 프로젝트 석박사 양성 사업 과정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기획해서 수행까지 같이 참여하거나 도와드리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기정통부 쪽에 관련된 어떤 산업기술진흥원 쪽에 관련되는 정보통신산업기술진흥원 쪽에 관련되는 이제 과제들도 보면 중소기업들이 그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기업들이 잘 안 보이는 걸 보면 그런 그 통로가 잘 전달되지 않든지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그 출퇴근하면서 도로변에서 보이는 기업 중에 이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보고 하는데, 구미에 있는 기업은 제가 아직은 제가 담당하는 쪽에 그 전문으로 있는 쪽에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런 데도 들어가실 수 있게 좀 정보도 전해드리고 좀 참여해서 그 정부의 큰 사업에 그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DS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시설, 노하우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름을 짓기는 D허브, 디지스 허브 이런 개념일 텐데요. 거기에 저기 7대 핵심 공영 인프라 활용에 관한 것을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되는 것을 저희가 여기 그 링크도 여기다 적어 놨는데요. 이런 경우도 잘 활용하시면은 각 기업에서 해당하는 분야에 들어가서 활용하시면 그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연결되는 과정에도 직접 하시기 어려우면 저희한테 얘기하시면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미 요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고, 예를 들면 차세대 반도체 융합연구소나 슈퍼컴퓨팅 쪽에 관련되는 수요도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직접 이미 활용하고 계신 분도 있고 활용을 염두에 두고 문의를 해온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7대 허브라고 얘기한 게 여기 있는 거니까 필요한 분야. 여기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마 세 번째는 아마 구미 지역에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동물자원 및 첨단 동물 실험, 요거는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구미에 있는 기업들은 뭐 어느 분야나 복수로 해당할 수도 있고요. 또 특별하게 한 센터만 해당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잠깐 그 클린룸 관련되는 요거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유 장비 현황은 이따가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여기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장비나 요 안내하는 리플렛을 갖다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필요하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책자, 두꺼운 책자가 있는데 여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아마 필요로 하면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니까 말씀하시면 전해드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또 더 확보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이제 그 설명도 조금 길기도 했고 이제 요약을 하고 그 마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입학 정원은 1학기, 2학기 합쳐서 1년에 20명 입학 정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25년에 첫해 재학생이 16명이고요. 지금 이제 내년 봄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을 모집 과정 중에 있고, 오늘 설명회가 이제 그걸 위한 과정인데, 다음 주 목요일 11월 6일부터 2주 동안 모집이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은 학사학위 취득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미 지역에,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미 지역에서 최대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발 방법은 1차 수리심사, 2단계 면접심사인데 학업 성적을 보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회사에 열성적으로 기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평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회사에 기여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조금 더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집은 이제 접수는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락하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도 있고 이메일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휴대폰 번호도 같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걸 이제 요 뒤에 부분은요,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한 페이지짜리 요약하는데 요약해서 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한 거를 요약한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지역산업체의 복합적인 현장 문제 해결하는 게 기여하고, 또 최종적으로 기업의 미래 경쟁을 높일 고급 공학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업들이 작지만 혁신 기술과 확보를 통해서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요 뒤에는 과정 운영의 과정 특징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한 거니까 필요하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설한 구미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학전문대학원 첨단기술공학과 석사과정이 최종적으로는 고급 공학 인재로 도약하는, 개인적으로는 고급 공학 인재로 도약하는 거고, 기업으로는 전문 공학 인재 확보 및 기술 혁신에 도전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산업 현장의 난제 해결도 하고, 또 학위 취득 과정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학 협력도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루어져서 저희 디지털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 혁신하는 게 같이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구미 지역이 더 활성화되고, 또 그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산업단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은 이 정도로 조금 길긴 했습니다. 길긴 했는데 또 설명을 드리다 보니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 갖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지금은 현재는 일일제로 운영하시는 거. 네네. 네. 일일제 운영하실 때 네. 첫 타임에 오픈되는 과목 수는 얼마 정도? 몇 개나 정도? 네,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구미 지역, 저희가 과를 하나를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미 지역의 기업들이 성격이 굉장히 소재도 있고 기계도 있고 전자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학생을 보고 그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학기에는 저희가 이제 입학생들의 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첫 학기엔 3강좌를 진행했고요. 지금 두 번째 학기에는 5강좌를 개설했습니다. 5강좌. 근데 그 중에는 가장 관심이 많을 거라고 저희가 짐작하고 화두가 되고 있는 AI 관련되는 강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소재도 있고 기계도 있고 전자도 있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개인데 다음 학기 10강좌, 26년 1학기 10강좌. 왜냐면 다음 학기는 이제 첫 학기생, 두 번째 학기생, 세 번째 학기생까지 있고 또 분야도 조금 더 다양해질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서 학과장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트랙이 있어요. 이제 아마 입학생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트랙을 따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재 같은 경우는 소재 관련된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기계, 전자, 그다음에 저희가 특이하게는 이제 AI 쪽도 저희가 현재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천 코스 트랙을 저희가 현재 작성 중이고, 그거를 따라가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애들이 비전 쪽에 네. 공사 장비를 네. 회사에 있는데
네네. 들어간 지는 3개월 정도 네네.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메인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는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생도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검사에 관련해. 그럼 아마 컴퓨터 비전도 해야 될 거고, 시그널 프로세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관련되는 것들, 또 뭐 AI도 활용할 수 있으면, 빅데이터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충분히 가능하다. 네네. 이건 뭐, 저희 학교에 그런 전문가들이 뭐 많이 있고, 또 특히 AI 쪽이나 이런 쪽은 뭐 계속 충원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도 뭐, 다른 데 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실용적인 걸 받쳐가면서 하시게 될 겁니다. 중소기업 같은데 추천서를 네네. 사장님 추천서를 네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제 저희가 조금 학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제 저희가 수요를 듣다 보니 자비일 경우에는 대표의 추천서가 필요 없게끔 저희가 현재 행정적으로 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실 그 대표까지 찾아가서 추천서 받는 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거 허락을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보내주는 거니까 해주는데 쉽게 해주는데, 자비로울 경우에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보니 그거는 이제 서류를 지금 일단은 해당자에 한해서만 내는 걸로, 자비일 경우에는 필요 없는 걸로.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만 더 붙이면 자비일 경우에는 추천서는 필요가 없는데요. 그 간략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입학팀에 그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 걸로 저희가 얘기가 돼서 네네. 사유. 그 아니면 추천서를 못 제출하는 사유에 대한 그냥 그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게 막 학부락에 영향을 미치지 네. 않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대학이라는 데는 입학 과정에 대해서는 그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엄격해서 그런 기록을 확보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작년에 처음 입학생을 네. 모집해서 했는데 네네. 1년 네네.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니면 교수님들의 만족도? 네네. 이제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 1학기에 입학하시자마자 강의가 진행되면서 학생 개인 면담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단체 면담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설문지도 갖고 있고 이런데 온 기업들 저희가 우리 공학전문대학원이 성공하는 거, 그래서 구미시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성공적인 거에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입학생들의 만족도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생들이 진짜 현장 문제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조사도 하고 이래서 이제 질문의 형태는 나중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후배가 기업에서 온다 그러면 추천할 거냐를 저희가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당연히 추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직 저희가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낸 기업들이 조금 관망의 형태든지, 근데 여기 재학생들은 다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데 기업들은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 된다. 저희가 현장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걸 가지고 기업들에서는 기다리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재직자들은 다 당연히 적극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학생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2학기에 진행되는 이제 프로젝트 지도 교수가 배정이 돼서 1학기는 공통으로 진행되는 교과 과정들이 많아서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실감을 덜 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프로젝트 지도 교수를 매칭하는 과정의 면담도 여러 번을 하고 다 매칭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도 교수 매칭이 됐으니까 실제로 현장 문제를 가지고 다루기 시작하면 만족도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 그 일반 대학 석박사가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약간 차이는 있을 텐데. 네네. 어느 정도의 이론을 좀 가르치시고 또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반 약간 수준이 네. 일반 좀 맞춰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에 대해서 뭐 학생들이 이제 그 질문하신 거는 이제 제가 파악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반 대학원이면은요, 이제 교수님들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지 논문도 나오고 이러하니 이제 그 수준을 높이는 게 최종 목적이 될 건데요. 우리는 수준을 높인다 낮춘다로 보다는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입장에서 그에 맞춰서 수준들을 교수님들이 보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쪽에 3주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반도체 기초에 관련되는 거 이후에 반도체 관련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했는데 당연히 다 중간중간에 파악해가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어려워도 안 되고 지나치게 쉬우면은 또 학교 과정이 의미가 없으니까 현장 문제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뭐 설문제도 팀티칭인 교수님들도 그때 강의가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주관식도 있고 객관식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강의에 대한 만족도, 교수님들의 강의 스타일 만족도, 팀티칭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되게 우수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올 1학기에 처음 개설했던 AI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재직자들은 나는 지금 AI가 필요 없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은 앞으로 AI에 관한 것은 기초라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두가 공통으로 듣는 형태로 설계를 했는데요. 이제 조금 초기에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꼭 해야 되니 이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재직자들 수준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회사 가서 업무 제껴두고 공부해야 되는 일은 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걸 하다가 보면 회사들이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또 보내놨더니 일은 안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제 경우에도 평가도 테이크홈 이기점으로 해서 또 협의도 서로 입관 공동으로 듣는 학생들은 협의하되 답안지를 각자 작성하게 하는 형태, 실무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문제를 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마 모든 교수님이 다 똑같을 겁니다. 네. 자기 부담인 네. 경우에 회사의 난제 과제를 네. 선정하기가 어려울 텐데 네. 그에 대한 뭐 대안이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가능하면 본인이 장기적으로 봐서 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런 주제를 연결하는 일을 돕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나 프로젝트를 그냥 가상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저하고 학과장님이 계속 면담을 해서 이제 범위도 좁혀가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인지 그 진행되는 과정에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갈 건지를 참고해서 지도 교수님을 매칭시켜주고 또 교수님들한테도 이런 상황이다 하고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케이스가 1학기생 중에 있었는데 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사, 네. 전문 학사는 안 돼요. 이제 4년제를 졸업한 것 같은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 학사라고 하면 아마 전문대학을 졸업한 걸일 텐데요. 그거는 안 되고 편입의 경우든지 또는 학점 은행제든지 해서 학사 학위는 가져야 입학을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석사 과정입니다. 일을 할 때 네. 이제 완전 순수 기계 쪽만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AI나 이제 네, 로봇 네. 같은 좀 네. 현재 직무랑 좀 관련 없는 트랙도 타도 괜찮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고 본인의 업그레이드에도 도움이 되면 제일 좋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더 중요한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거에다 이제 더해서 가는 과정이니까 그건 당연히 그냥 가셔도 됩니다. 뭐 첨가를 해도 돼요. 첨가도 되고 더 많이 드는 거는 웰컴이죠. 괜찮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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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를 받으면 네. 논문이 네. 학위 논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학- 학위 논문 대신에 네. 프로젝트 보고서 네, 내주려면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위 논문을 쓰는 경우는 아주 창의적인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저희도 회사랑 이제 그 산학 협력 과제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학 협력 과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창의적인 거 가지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논문도 하나, 과제는 막 빡세게 회사랑 했는데 논문도 하나 안 넣는 경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 중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논문은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무의 기술 혁신이든지 뭐 기여한 거는 큰데 또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창의적인 게 아니어서 프로젝트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창의적인 내용인데 불구하고 얘를 오픈하면 안 되는 경우, NDA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논문을 쓰면요 국회 도서관을 포함해서 이거 공개가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걸 피해주는 과정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논문을 쓰고 싶으면 논문을 써도 되고요. 그다음 프로젝트 보고서를 대체하고 싶으면 프로젝트 보고서를 두 대체하시면. 가지가 가능하고요. 학칙상으로는 논문으로도 가능하는 학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보안 때문에 보고서 형태로 졸업을 한다고 하죠. 어쨌든 프로세스는 똑같고 다 심사위원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논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오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되면은 보고서 형태로 졸업을 한다 뿐이지 기본적인 모든 프로세스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만 더. 네. 그 애가 이제 굶은 걸 보니까 갑자기 뭐 야근을 해. 네네네.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숙소에 네. 빠져들지만 네네네. 어떻게 네. 되나요? 이제 제가 그 작년에 입학 설명회를 막 다닐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저희는 재직자 중심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야근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또 늦게까지 근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가능하면 최대한 녹화를 다 하겠다. 그래서 또 굳이 안 되면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면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서 매번 그러면 안 되지만 특별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커버가 되게 하겠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이번 학기 강의할 때 한 분이 계약하자마자 3주 외국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제가 이제 녹화를 풀로 해서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75분짜리 강의 하나 해서 제가 이제 저는 설명을 판서의 형태로 해야 이제 전달되는 그 내용들이 많아서 판서했는데 75분 강의 하나에 8기가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원에 그 올릴 수 있는 건 없어서 제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에서 활용할 수 있고, 유튜브는 용량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갑자기 잡히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네네. 네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가능하면 녹화 영상을 떠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대체로 교수님들 그 편의는 봐주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하는 것도 녹화 다 하고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추적 카메라 형태로 돼 있어서 다 되고 있는데 미리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니까. 네. 네, 네. 보통 이제 일반 대학원의 경우는 이제 교수님 이제 랩신이 나오고 이제 네, 컨택을 네. 하고 서류를 네. 지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혹시 그런 방식으로 음. 먼저 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저희는 이제 첫 학기는 일종의 탐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강의하시는 저 교수님이랑 매칭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학사부에 계신 교수님들 이력이나 연구 분야나 연구 결과 다 검색할 수 있는 게 자동으로 돼 있어서 그거 보시고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뷔페에 갔는데 지금 맛있다고 소문나 있는 아무나 골라가지고 미리 하면 더 맛있는 거 입맛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래서 1학기는 탐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빨리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고, 지금도 2학기 입학생들 면담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그런 매칭이 되면 좋고, 그래서 미리부터 정해가지고 컨택하실 필요 없고 입학한 다음에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럼 1, 2, 3지망을 1, 2, 3지망이 아니고 뭐 지망이 여럿이 있으면 가장 적합한 분으로 매칭시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예. 네. 공학 전문 석사를 받고 네. 예를 들어서 일반 대학의 박사가 네. 당연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석사 과정은 이제 공학 전문 석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무가 조금 강조될 뿐이지 석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강조해서 공학 전문 석사라는 것은 구미 지역에 재직자들 중심이라서 공학 전문 석사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음부터는 석사라고 써놓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석사입니다. 경영학 전문 석사가 MBA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특화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석사는 인정받아서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이 당연히 지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가이드도 하냐면, 여기 재학하는 동안에 진짜 장기적으로는 박사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 원에 훌륭한 분한테 조인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 미리 그 탐색 과정으로도 쓰고, 그 과정에 프로젝트 지도 교수님도
그런 과정으로 좀 잘 매칭이 되도록 하는 일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면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게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대학에나 다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에서 제가 질문까지 들어가는 녹화를 했는데요. 여기서 녹화를 아이고 이게 마우스가 잘 안 먹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다니다가 혹시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네. 도중에 보기에는 4분의 1선까지만 지키면 뭐 등록금이 반환되고 이런 게 있나요? 그 등록금 반환 규칙은 제가 생각지도 않은 제가 그냥 기대컨대는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되게 뭐 가정도 그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또 본인도 들어왔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되게 그거는 부정적인 거고 저희 과정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최대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가정은 안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겠죠. 아마 그 4분의 1 이런 규정은 저희 대학에 공통으로 있는 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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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네. 제가 이게 끄는 게, 아이고.